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양캐롯 대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캐롯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88대 6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전성현, 한우빈 외 자원들이 복귀해 피오 대비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슨이 33득점 신이바, 이정현도 19득점으로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김강선, 김진용도 득점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비스를 만나게 되는데 전성현, 한우빈은 결장할 전망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직전 KGC와의 경기에서 94대 8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함지훈, 이우석, 장재석이 결장했지만 최진수와 신민석이 제 몫을 다해주었고 아바리엔토스는 18득점을 기록하며 마스크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서명진도 18득점으로 준수한 슛감을 선보였고 특히 스몰 라인업 농구 강점을 무리 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캐롯을 만나게 되는데 이우석, 장재석은 결장합니다. 모비스는 현재 순위 싸움이 한창입니다. 2위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희망은 있는 상황. 반면 캐롯은 성적은 둘째치고 가입비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 올 시즌 모비스가 캐롯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캐롯의 3점에 고전했었고 프림은 평정심 유지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성현이 없습니다. 전성현이 올 시즌 모비스전에서 아주 준수한 활약을 펼쳤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그의 공백은 모비스에게 상당히 반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아바리엔토스의 경기력도 상당하고 스몰 라인업 강점을 모비스가 문제없이 선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는 모비스 사이드가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삼성 대 한국가스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삼성은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 66대 8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모수가 정상 출전에 14득점 11리바를 기록했고 신동엽도 19득점으로 준수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그 외 선수들 중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원석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높이 강점이 좋지 않았고 나머지는 득점력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스공사와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83대 8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전반 준수한 슛감과 상대 트랜지션 제어를 잘 해내면서 10점차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부터 상대의 슛감이 터졌고 결국 막판 버저비터를 허용하며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대성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 그리고 오늘 삼성을 만나게 됩니다. 삼성은 오늘이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스공사의 최근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중 4승을 거둔 바 있다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권, 3점에서 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스캇과 할로웨이는 올 시즌 삼성만 만나면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국내진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도 꼭 감안해야 하는 경기. 따라서 오늘 경기는 가스공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그리스 대 리투아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브롤터를 완파한 그리스는 안방으로 돌아와 치르는 이번 평가전에서 보다 실험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끌어올린 자신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6월에 갖는 아일랜드, 프랑스전에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지브롤터전에 활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죠. 세르비아 원정에서 완패하면서 무승부진을 이어간 리투아니아는 이번에도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결과를 돌아본다면 이번 경기에서 쉽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홈 2점을 안고 승부에 나서는 그리스라면 어렵지 않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대 페로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타의 승리를 거둔 북마케도니아지만 내용 면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긴 쉽지
많은 승부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에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의 부담감을 끌어올리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보다 공격적인 시도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몰도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페루제도 역시 이번 평가전에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초점을 두려 할 것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반등을 추구해야 하는 승부라는 점에서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번 승부에서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력은 북마케도니아가 페루제도에 비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쉽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칠레 대 파라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강호라는 명성의 빛이 바랜 칠레입니다. 세대 교체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베테랑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롭게 합류한 신예들도 눈에 띄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줄지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라과이 역시 전력의 축은 여전히 베테랑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요소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칠레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이지만 적극적인 승부를 통해 결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꼭 이 점을 안고 있는 칠레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파라과이와의 전력차가 크진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접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